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채탄갱도에서 가스 유출로 인한 연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군원 연구진이 미국 MIT 암센터와 함께 세계 최초로 혈액암 세포만 골라 죽이는 유전자 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강원 해녀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해녀들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베트남과 제주 등 국내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운항 노선이 오늘부터 11월까지 7개 노선으로 늘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가스 연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5분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금천갱 지하 1070m 지점에서 가스 연소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폭약을 이용해 천장과 벽면에 있는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53살 박모 씨가 숨졌고 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이걸 잡고 이제 나가면서 그러니까 하고 시름소리가 나더라고. 그 사람 다 날아갔으니까 안 보이니까 나를 잡으라고 같이 데리고 나가고 이제 뭐. 화상을 입은 2명은 서울의 화상치료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산업통상자원부 특별감독관 등 합동조사단은 오늘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 실황 조사를 한 결과 메탄가스에 의한 연소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참고인 조사나 추가 조사를 서면 조사나 이런 거를 좀 더 진행을 해봐야. 장성광업소 측은 석탄층에 숨어있던 가스가 채탄 발파 과정에서 튄 불꽃에 점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천정 쪽에 집적되어 있던 어떤 종류인지 몰라도 가스가 연소가 되면서 그 후폭풍에 의해서. 사고가 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탄광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백혈병과 골수종 같은 혈액암은 몸속 혈액을 따라 빠르게 전이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혈액암 세포를 골라 죽이는 유전자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실험용 쥐를 단층 촬영한 영상입니다. 혈액암 세포를 주입한 지 10일 만에 암세포가 체내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혈액암 세포는 혈류를 타고 빠르게 전이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해 100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렇게 체내에 돌아다니는 혈액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혈액에 떠도는 암세포를 찾아내 혈액암 세포의 핵심 유전자인 BCL2를 억제할 수 있는 나노 복합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군원 최기영 박사팀이 미국 MIT 암센터와 5년간의 연구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독성이 높은 항암제들에 비해서 독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들이 기존 치료에 비해서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 기술은 세계적인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스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도내 기초단체장 가운데 이경일 고성군수가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난해보다 1억 6천여만 원 늘어난 25억 원을 신고해 도내 단체장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은 6억 6천여만 원, 김한근 강릉시장 5억 5천여만 원, 김철수 속초시장 4억 6천여만 원, 김양호 삼척시장 2억 5천여만 원, 류태호 태백시장이 2억 5천여만 원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33억여 원, 이철규 국회의원 27억여 원, 염동열 국회의원 16억 원, 이양수 국회의원은 1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베트남과 제주 등 국내외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운항 노선이 크게 늘어납니다.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2개 노선이 운항되고 오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김해와 제주, 일본 기타 큐슈 3개 노선이 운항됩니다. 또 6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노선이 운항됩니다. 모두 703회 운항 예정인 7개 노선은 42,500여 명이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뿐 아니라 강원도에도 해녀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강원도로 이주해 정착한 제주 해녀들과 현지 여성들이 강원 해녀의 명맥을 이어갔는데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잠수복을 입은 여성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오랜 시간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 해산물 채취를 해온 해녀들입니다. 한때 70명이 넘었던 이 마을의 해녀는 이제 절반가량 남았습니다. 해녀들의 나이도 많아져 60대가 젊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는 할머니들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고 제주 할머니들도 아파가지고 못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바다 사막화로 어족 자원이 줄어 조업 환경이 나빠졌고 시대가 흘러 해녀라는 직업을 이어나갈 여성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십 년 전 더 나은 소득을 위해 제주를 떠나온 해녀들이 강원도에 정착하고 현지 여성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며 강원 해녀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제주와 경북, 경남에 이어 강원도는 4번째로 많은 해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녀 인구가 줄어 700명이 넘었던 도내 해녀는 300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전국의 해녀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도내 해녀 지원과 문화 전승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잠으로서는 미개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주 딴 데 가니까는 활성화도 잘 되고 정부 지원 사업도 잘 되고 참 잘 돼 있는데 제주도 하고 어깨를 나란히 좀 도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해녀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서 강원 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있는 학교가 도내 전체의 절반 정도에 달합니다. 성면학교는 이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는 그 작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의 한 초등학교. 지난달 건물 일부에서 성면이 다시 발견됐습니다. 이 사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아무리 찾아도 관련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 통보가 된 게 2019년 2월 20일자로 제가 학교로 통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담당자도 바뀌고 저희가 지도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약간 좀 늦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성면 관리 매뉴얼을 통해 성면 함유 건축자재의 분포와 유해성 등급을 학교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1000여 곳 중 성면이 있는 학교는 480곳을 넘습니다. 전체의 46%가 넘는 수치입니다. 성면이 없는 학교인 무성면 학교로 지정됐던 학교에서도 의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60곳 학교에는 성면이 있을 가능성이 커 올해 8월까지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성면 학교로 관리를 했었지만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혹시나 해서 전체적으로 60개 교회에 대해서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8월 중으로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2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성면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만 9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는 작업이지만 성면 관리 전반에 부실이 드러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취항에 필요한 항공기 기종을 변경합니다. 플라이강원은 당초 보잉사의 B737 맥스 3대를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안전상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기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3대 가운데 2대는 리스 방식으로 임대하고 1대는 제조한 지 5년 안팎의 항공기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내선 3개 노선, 국제선 7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2020년 도내 평준화 지역에 선지원 후 추첨 학교 배정 방식을 도입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릉 등 평준화 지역에 선지원 후 추첨 학교 배정 방식을 도입하고 부모가 교원인 학교에 지원하거나 배정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등 2020년 고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형 일정을 보면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이 11월 26일, 전기와 후기 전형 구분일이 12월 9일, 평준화 지역 학교 배정 발표일은 2020년 1월 17일입니다. 다음 달 1일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에서 전국의 어업인이 참석하는 수산인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기념식은 전국의 어업인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공연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식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매년 4월 1일인 수산인의 날은 지난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됐다가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된 후 2011년 어업인의 날로 부활해 2015년부터 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강릉시가 약 2조 원 규모의 민자 리조트 건설을 추진할 예정인 금진 온천 휴양지구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늘부터 14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람과 공고를 실시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강릉시 강동면과 옥계면 일원 657필지 289만여 제곱미터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